그래서 일단 가를 한번 보니까 뭐예요? 밑에부터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인성 당신에 대해서, 이인성이라는 사람이 당신에 대하여라는 이런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자유주의에 대한 현대의 지배적인 견해는 공통성을 도외시하고 차이성에만 집착하는 해이적이고 비판적인 정신에 자유주의를 국한시켜버리는 경향이 있다. 자유주의 한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유사성과 차이성에 대한 동시적 긍정, 유사성, 차이성,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공유되고 있는 공통의 인간적 가치들에 대한 긍정적 관심이야말로 이런 경향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나에게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는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는 자유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2차적인 중요성을 지닐 뿐 1차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요소는 아니다. 요컨대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기 전에 먼저 긍정적인 신념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긍정적 신념과 관심. 단지 폭로하고 전복시키고 해체하는 데 만족을 느끼는 비판적인 기풍은 인간 지성의 본령이 아니다. 그런 기풍은 본질적으로 기생적이며 결국 아무런 생산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비판적인 기풍. 네, 열심히 이제 쓰는 거죠. 그럼 나를 또 보는 거예요. 다니엘 벨 함재봉. 이 사람들이 쓴 게 뭐냐? 현대 세계를 위한 유교. 보니까 민주주의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선거라는 최소한의 개념에 국한되어 버리면 안정적이지도 않고 반드시 바람직하지도 않다. 민주주의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인격적 민주주의자들이 또한 좀 더 참여적 형태의 민주정치를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격적 민주주의. 참여적 형태, 참여. 인격적 민주주의자들은 서로를 무시하거나 단독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고 조언을 얻기를 권장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도덕적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의논이란 키워드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조언. 그 다음에 뭡니까? 정보 공유. 그 다음에 도덕적 지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아는가? 인격적 민주주의자들은 개인의 결정보다 집단의 결정이 더 낫고 더 지혜롭고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려 할 것이다. 집단. 개인과 집단. 개인의 자율성 그 자체가 상호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격적 민주주의는 개인적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들 사이에 나타나는 정치 과정에 자신들을 배제시키는 경향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냥 참고로 보면 돼요. 다 보죠. 한국 김재권의 한국 철학 가능한가?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보니까 철학의 개념이 문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점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문화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철학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특수과학, 특히 수학, 물리학, 심리학과 같은 기초적 분야의 기초에 대한 분석과 해명이다. 칸트의 위대한 행위상학적 인식론적 체계는 뉴턴적인 세계관, 즉 시공의 세계가 정확한 수학적 용어로 이루어진 결정론적 법칙에 의해 전적으로 지배받고 있다는 세계관을 철학적으로 기초 지우는 작업이며 그 세계관의 해명이었다. 칸트라든지 뉴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칸트와 뉴턴에 대해서. 일단 이게 뭐 우리가 인식론이 뭐고 행위상학이 뭔지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과학에는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철학에는 보편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과학, 그 다음에 보편성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서양 철학을 수입하지 않고서 서양 과학을 수입하는 것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서양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듯이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철학은 그저 철학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역사적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면 한국 철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즉 한국에 있어서 철학의 전통이라는 의미에서만 한국 철학은 존재한다. 서양 철학, 한국 철학, 이런 얘기를 쭉 해놨습니다.